안녕 여러분. 오늘은 삼각함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개념일기 두 번째 이어서 할 겁니다. 삼각함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두 시간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요, 삼각비 그리고 삼각함수 나아가 테일러 급수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삼각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자, 이 각에 대해서 사인 C분의 A, 코사인 A 그러면 코사인 A 해서 C분의 B, 또 탄젠트 A 하면 탄젠트 해서 B분의 A로 삼각 B를 정의했고요.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길이 사이의 B를 의미합니다. 그 B가 세 가지로 주어지고요. 그거를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삼각비가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그 특수한 A값들에 대해서만 그 삼각비를 배웠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30도, 45도, 60도, 일대의 삼각비가 각각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그 값이 얼마인지? 뭐 그 값을 뭐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60도다 그러면 60도인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2대 1대 루트 3 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사인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면 2분의 1, 탄젠트 60도면 루트 3 이라고 바로바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 여러 번 많이 하면 반복돼서 그냥 외워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자, 그런데 둔각의 삼각비. 자, 이제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x값에 대해서 sin x의 값이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삼각함수라는 건. 따라서 그 x의 범위가 뭐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30도, 60도, 45도 이렇게 몇 가지의 값만을 가지고서 한다면 삼각함수 를 뭐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런 특정한 몇 개의 값이 아니라 실수 x 전체에 대해서 그 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삼각함수가 비로소 될 수 있겠죠. 그 시작이 바로 둔각이에요. 자, 둔각의 삼각비는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삼각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는 과연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자,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나 뭐 바이블에서는 그냥 이것이 삼각함수다라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두 별 사이의 각, 두 별 사이의 거리. 자, 어느 두 별이 이렇게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나의 별이죠. 너의 별, 이건 너의 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 잘 모르죠? 미안합니다. 두 별 사이의 거리, 두 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리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 사인 2분의 세타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한 변의 길이를 단위 길이인 1로 잡겠다는 겁니다. 1로 잡겠다는 거예요. 1. 이등변 삼각형이죠. 1.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겠죠. 관찰자의 시점이 있고 두 별이 있고요. 이렇게 이 거리를 1로 잡고 이 거리를 1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를 2분의 세타로 놓겠습니다. 2분의 세타, 즉 이 전체 각의 크기는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여기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사인 2분의 세타를 하면 1분의 이 길이를 뭐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A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전체 길이는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2a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1로 잡았을 때 1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네, 부채꼴, 그리고 삼각형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자, 두 별 사이의 거리, 즉 현의 길이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삼각함수, 삼각 B가 천문학에서 시작됐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90도예요, 90도. 얘가 90도라는 얘기는 요 전체가 지금 180도라는 얘기네요. 180도. 자, 180도. 세타가 180도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180도. 자, 요거를 같이 볼까요? 세타가 180도. 자, 그러면요. 세타가 180도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자, 별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여기 각 세타에 대해서 별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두 별 사이 거리. 자, 별 있고요. 세타가 180도인 거예요. 세타. 자, 그러면 두 별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했잖아요. 2 사인 2분의 세타로 구할 수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2 사인 2분의 세타. 세타를 180도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2 사인 90도 되나요? 그런데 두 별 사이의 거리 알잖아요. 2잖아요. 2. 1. 반지름. 지름이니까 2잖아요.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사인 90도는 1이 돼야죠. 1. 그래서 사인 90도는 1입니다. 어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별과 여기 별이 있어요. 이게 두 별이 있고요. 두 별 사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요 세타 240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관찰자가 시점이 이쪽에 있었나 봐요.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보고 돌아서 이렇게 240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별이 있어요. 그래서 240도, 세타를 240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거리는 어떻게 구해지죠? 2 사인 2분의 세타로 거리 구한다고요. 2 사인 2분의 240도잖아요. 자, 2 사인 120도입니다. 120도.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무슨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사인 120도의 값을 결국에 구하고 싶은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240도라고 말하는 거나 이쪽을 보고서 120도라고 말하는 거나 두 별 사이 각이 120도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240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쪽을 보고서 120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이렇게 해서 240도로 보고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나 2 사인 2분의 세타를 120도로 보고서 120도 이렇게 해가지고 2 사인 60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사인 60도는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따라서 루트 3 나오네요. 따라서 사인 120도는 2 곱하기 이거가 루트 3 나왔으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120도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인 120도 둔각의 크기에 대해서 삼각 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와 같다는 겁니다.
사인 120도가 사인 60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120도라고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60도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둔각에 대해서도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둔각뿐만 아니라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삼각함수, 삼각 b의 값들을 정할 수 있고 그 삼각 b의 값들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함수가 되겠네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각각의 y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했는데 뭐 1사분면으로 놓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원이 되게 찌그러지네요. 하려고 저렇게 2사분면의 각으로 했으나 뭐 반지름의 길이 r인 원을 주고서 1사분면의 각, 요런 각, 아주 여기가 세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 좌표를 x, y라고 하면요. 요 점 좌표가 지금 x고 요 점 좌표가 y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겨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물론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삼각형을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길이가 x고요. x 좌표니까 이 길이가 y예요. y.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r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r분의 y가 되죠. 코사인 세타 하면요 r분의 x가 되죠. 탄젠트 세타 하면요 x분의 y가 되죠. 자, 이거를 삼각함수라고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요 그러면 x, y 이 값들이 모두 실수값으로 정해져 있을 테고 세타도 이 돌아간 양을 세타로 하기 때문에 세타의 값이 꼭 어떤 특수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값이 될 수 있고요. 그 실수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좌표로 결정이 된다면 좌표로 연결지어서 하면 그 값이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함수값으로 얼마든지 진정한 함수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게다가 x, y 이런 좌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뭐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사인 값도 양수 음수로 달라지게 됩니다. y값이 음수가 되면 가령 여기처럼 y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 사인은 음수값을 갖겠죠. 맞나요? 자, 3, 4분면에서는 x좌표도 음수입니다. x좌표도 음수니까 코사인 값도 음수를 갖겠네요. 코사인 값도 음수를 갖겠네요. 다만 탄젠트 값은 양수를 갖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x분의 y로 돼 있고 x분의 y 음수니까 양수값을 갖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양수값을 갖습니다. 어디에서요? 3, 4분면에 점 P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4분면에서는 당연히 다 양수값이니까 다 양수값을 갖게 되고요. 2, 4분면에서는요. 사인만 양수값을 갖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값을 갖습니다.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 올사, 탄코, 얼사, 안고, 얼사, 안고. 각각 4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값을 갖는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방금 했잖아요. 탄젠트 세타는요 뭐라고요? x분의 y라고요. 그런데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r분의 y라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r분의 x라고요. 따라서 그거 분해니까 r 약분돼서 없어지고 x분의 y 탄젠트 세타 나오죠? 당연히 성립합니다. 또요. 자, 이와 같은 식도 성립을 합니다. 왜요? 방금 전에 주어진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r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r제곱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r분의 y의 제곱은 1 나오나요? r분의 x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 r분의 y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 제곱 1 이렇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삼가함수에서는요 제곱을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쓰나요? 보기가 편하잖아요. 괄호하고 쓰는 것보다 이게 보기가 더 편하지 않나요? 굳이 오해할 만한 별로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자 가 된 거죠. 뭐 오해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삼각함수의 성질이 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다 증명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너무 많아서. 자, 바이블에 그 설명 증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2n파이면 2파이가 한 바퀴라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2파이가 한 바퀴예요. n 바퀴 도는 거죠. n 바퀴 돌고 세타는 처음에 세타 마찬가지 아니에요? n 바퀴 돌고 세타만큼 간 거나 처음부터 그냥 세타만큼 간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n파이를 하게 되면 처음 거가 동일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무척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각이 세타라면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4사분면에 가게 된다는 거죠. 4사분면에서요 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4사분면에 가게 돼서 음수일 거 아니에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코사인은 어떻습니까? 코사인은 얼싸안고 올싸탄코. 코사인은 여기에서 양수값을 갖는다고요. 양수값을 갖죠. 왜 양수값을 가져요? 코사인은요 r분의 x라니까요. r분의 x가 코사인이에요. r분의 x. 4사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값을 갖잖아요. 4사분면에서 x좌표는 양수값. 그러니까 이게 양수란 말이에요. 코사인. 4사분면에서. 따라서 4사분면 여기에서 이게 양수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수값을 가져야죠. 이하죠. 여기는 이하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유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타내는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설명은요 사실은 r분의 x, r분의 y 요걸로 좌표 평면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단위원을 하나 그리고서 여기서 r분의 x, r분의 y 해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은 다 가능합니다. 이걸로 얼마든지 다 설명돼요. 자,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결과를 일단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인 파이면 사인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사인도 코사인 파이면 코사인 그대로 유지되죠. 탄젠트 파이도 탄젠트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는 어때요? 사인 2분의 파이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면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 2분의 파이면 어이구 분모 문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예전에는 코탄젠트라는 거 가지고 코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그거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으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 값이 x분의 y가 돼.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그거가 y분의 x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파이가 붙거나 2분의 파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러면 파이일 때는 사인은 사인 그대로 여기 2분의 파일 때는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요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호.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언제 생기고 언제 생기지 않느냐 그 부호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부호를 결정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들을 다 외워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자, 외우는 일이 아니죠. 이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예로 들면요. 여기 보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면 이거는 2사분면의 각입니다. 2사분면의 각. 세타를 예각으로 볼게요. 세타를 예각으로 보면 얘는 2사분면의 각이에요.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요 음수값을 갖습니다. 맞죠? 코사인은 음수값을 가져요. 자, 세타를 예각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분명히 양수값이에요. 양수. 자, 좌변, 음수, 우변, 양수 안 되죠. 음수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좌변의 각에 의해서 그 상가함수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살펴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아지려면 우변도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좌변의 부호가 서로 같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정리해보면 자, 사인 파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파이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부호 결정하면 돼요. 부호 결정. 부호 결정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몇 사분면의 각이냐?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서로 일치시켜 줍니다. 여기요. 2분의 파이가 붙을 때는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부호를 결정합니다. 테일러 급수입니다. 자, 테일러 급수는요,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대단한 녀석이에요.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사인 15도의 값을 구한다고 합시다. 사인 15도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사인 15도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해지지 않나요, 이거? 사인 30도, 아니 30도 이렇게 돼 있으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렇게 아주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여기다 만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얘가 2가 되도록.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루트 3 길이가 되고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x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고요. x의 길이를 구했더니 그 x의 길이가 바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구해집니다. 사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중근호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생략합시다. x값이 이렇게 구해져요. 따라서 사인 15도를 하면 요것분의 요거 해가지고 그 값이 대략 0.2588 이 값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특수각들 30도, 45도, 60도 이외에도 15도 뭐 이런 15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도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요거에 다시 반, 절반 7.5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제한적이죠 지금. 그래봐야 또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요 그 나머지 값들을 어떻게 다 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삼가함수라면 삼가함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삼각 b의 값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그 값들을 어느 세월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냐고요. 다. 사실은요 그 삼각 b의 각각의 값들은요 모든 실수에 대한 그 값들은요 바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테일러 급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인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항식의 계산. 자, 그림도 필요 없고 직각삼각형도 필요 없고 다항식의 계산만으로도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대요. 와우.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삼각비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여야만 삼각비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대수적인 다항식의 계산, 숫자의 계산, 더하기 빼기 만으로도 그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도면요. 15도면 12분의 파입니다. 12분의 파이. 12분의 180도. 자, 호도법과 60부법 여러분들 잘 적응돼요, 이거? 15도면 12분의 파이에 12분의 파이라고 놓고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여기 식에다가 사인 값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요. 아하. 그대로 대입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한까지만 계산해도 여기 있는 숫자 8까지 여기까지가 구해지고요. 벌써 봐도 0.2588, 0.2588.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해지죠.
자, 그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일러 곱수입니다. 테일러 곱수는 그만큼 놀라운 거죠. 다항식의 계산만으로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삼각 함수의 값을, 삼각 b의 값을. x 값이 특수각이 아니어도 그게 바로 테일러 급수라는 놈입니다. 신기하죠? 자, 예제 7번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빼먹었는데 사인 90도에서 여기서 사인 90도가 1이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은 시계 계산을 통해서 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여기가 세타가 이렇게 있어요. 세타가 90도가 된다는 건 이게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처음에 여기서는 2대 1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b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빗변의 길이하고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 크기가 거의 같아지는 상태로까지 계속 커지지 않겠어요? 크기가 계속 거의 같아지는 상태로 크기가 계속 같아진다는 얘기는 사인 값을 하면 사인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 크기가 같다고요. 같으니까 1 되겠죠. 예제 7번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 실제로 풀어볼게요. 실제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자, 뭐 처음이라 어색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의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봐두세요. 지우개 했는데 안 지워져. 이거 이러다 또 다운되면 안 되는데, 이거 지워질 때까지 이거 안 써지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자, 뭐냐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에요. 어우 고마워요. 됐어요. 아우 응답 아니야. 응답 아니야. 대기 앱 닫기 아니요. 뭐 눌러야 돼. 아우 2, 4분면의 각이에요. 2, 4분면의 각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양수입니까? 그렇죠? 사인만 양수값을 갖죠. 자, 그래서 탄젠트의 값은 음수값을 가졌네요. 자, 그런데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했는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했지만,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일단 세타를 예각이라고 보고서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고서 거기서 탄젠트가 4분의 3이 나오려면 4분의 3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 3이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5라고 구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그러면 4분의 3 합니다. 2, 4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요, 자, 파이입니다. 파이면 어떻다고요? 코사인 그대로 유지되고요, 사인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일단 이렇게 여기 여기 플러스는 좀 지워놓읍시다. 일단 코사인 그대로 유지되고 사인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해 주면 돼요. 부호.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이거 음수죠.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얘 양수죠. 이 값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서도 세타 예각으로 본 것처럼 세타를 예각으로 일단 봅니다. 그러면 여기 2, 4분면의 각이에요. 세타를 예각으로 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거 여기 음수 값이죠.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죠.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인 음수죠. 요거 음수죠. 음수입니다. 양수 안 되죠. 음수로 만들어줘야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게 꼬였어요. 아까 지우개부터. 에이, 이거 쌤 이게 자 레드 선. 자, 잊으세요. 이거 좀 너무 이거 대단히 미안해요.
좀 차근차근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천천히 갔어야 돼요. 저거하고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에이 삑사리 났어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땀나요. 자, 우선 이 식부터 정리할게요. 이 식부터 정리하면 딴 거 다 관두고 이 식부터 정리하면요.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일단 잊어먹으세요. 일단 잊어먹고 얘부터 바꿔줄게요. 얘부터.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부호 결정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부호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자, 이건 일단 있고요.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을 해요. 취급.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하면 파이만의 세타면 2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값을 갖죠. 아니 음수값을 갖죠. 참 진짜 좀 음수값을 갖죠. 자, 요거는요. 3사분면의 각이죠. 3사분면의 각을 갖고 그때 사인은 음수값이죠. 자, 세타를 예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세타를 예각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예요. 세타를 예각으로 보면 1사분면의 각이니까 1사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값을 갖잖아요. 자, 따라서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문제없이 되나요? 자, 예제 7번만 하고 나머지 개념 넓히기는 2번 단원에서는 생략할 거거든요.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자, 그거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꿀 때는 요거처럼 여기 3, 4번 여기처럼요. 이렇게 바꿀 때는 세타를 예각으로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바꿔주면 부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각으로 취급을 하고서 부호를 바꿔주고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계산은 이제 다르죠. 바꾸는 것까지만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계산은요. 자, 여기 뭐예요? 필요 없어요. 닫아요. 바꿔놓고 난 후에는요. 달라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4입니다. 코사인 세타 값 5분의 4죠. 5분의 4. 그런데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부터는 적용합니다.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사인 세타 5분의 3이죠. 5분의 3.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5분의 4 빼기 5분의 3. 5분의 1로 구해집니다. 자, 복잡한가요? 여러분들 처음이라 아직 어색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성립한다고 그랬네요. 그쵸? 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자, 탄젠트 세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죠. 파이면, 그쵸? 자, 부호만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이를 부호 결정해 줄 때는 세타를 예각으로 본다고요. 부호 결정해 줄 땐 3, 4분면의 각이죠. 3, 4분면에서 탄젠트 양수죠. 탄젠트 양수니까 양수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끝.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7로 구해집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파이나 2분의 파이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일단 여기까지 변형을 시켜줍니다. 일단 변형을 시키는 동안에는 세타를 그냥 예각으로 취급하고 변형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미리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삼각형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호도 여기서 미리 결정을 해 놓습니다.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2, 4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으니까 2, 4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 값이잖아요. 사인이 플러스 값.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아까 있던 5분의 4. 이렇게 미리 구해 놓는 거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그려놓고 사인 세타 대입하고 코사인 세타 대입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쪽에 미리 구해놓고 이식 정리해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자, 자꾸 연습하면 문제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계속 여기 다 연습을 해줘야 돼요. 문제 다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업은 개념 넓히기까지 들어가면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개념 넓히기는 여러분들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